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미국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흑해 상공에서 충돌해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돌 지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흑해 상공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물리적으로 충돌해 추락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운항 중이던 미 공군의 정보감시 정찰 무인기 MQ-9을 러시아의 Su-27기 2대가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차단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정찰과 공격이 둘 다 가능한 미 공군의 무인기를 추락시킨 기종은 러시아 공군에서 운영하는 주력 전투기 기종 중 하나입니다. 유럽 사령부는 전투기가 무인기의 프로펠러에 부딪혀 무인기를 국제해역에 불시착하도록 해야 했다면서 전투기는 연료를 뿌리며 난폭하고 부적절하게 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인기는 국제공역에서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며 무인기는 추락해 완전히 소실됐고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러시아의 방해 자체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번은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면서 미국은 흑해 상공에서 비행을 계속할 것이며 향후 비행에 있어 러시아에 알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무인기가 특수군사작전을 위해 임시로 설정한 공역의 경계를 침범했고 조종력을 상실해 수면과 충돌했으며 무인기와의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을 두고 군사적 긴장이 더욱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또다시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블로그를 통해 앞으로 몇 달에 걸쳐 10,0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체 직원의 13%인 11,000명을 해고한 지 넉 달 만에 또 감원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저커버그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다른 길이 없다면서 조직 변화를 가능한 빨리 마치고 불확실성의 시기를 벗어나 앞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일부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신규 채용도 줄이고 있지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에는 수십억 달러의 돈을 지출하며 메타버스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주에 진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치킨 요리가 15일 WGN-TV에도 소개됐습니다. 이미 코리안 스타일 치킨 메뉴는 LA를 비롯해 시카고, 뉴욕 등지에서 선풍을 일으키며 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돋구고 있습니다. BBQ 치킨을 비롯해 충만, 본촌, 교촌 치킨 등은 프랜차이즈 업소를 미주 전 지역에 확충해 나가는 중입니다. 시카고 소재 WGN-TV는 봄철을 맞아 시청자들의 입맛을 돋구는 아침 요리 소개 시간에 코리안 스타일 프라이드 치킨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을 선보였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미시간길에 소재한 시카고 애슬레틱 어소시에이션 호텔에서 나온 한인 여성 셰프는 한국식 매운 소스를 이용한 프라이드 치킨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을 시청자들에게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햄버거 빵 안에 매운 소스를 듬뿍 친 프라이드 치킨에 각종 야채를 섞어 먹음직스런 코리안 스타일 프라이드 치킨 샌드위치를 2명의 아나운서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만들어 많은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15일 발표한 세계 행복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행복 수준 76%로 32개국 중 14위, 한국의 행복 수준은 57%로 32개국 중 31위에 그쳤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헝가리의 50%를 제외하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입소스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 꽤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로 각국의 행복 수준을 측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91%로 가장 행복 수준이 높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86%, 네덜란드 85%, 인도 84%, 브라질 83% 순이었습니다. 일본은 60%로 2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32개국의 평균 행복 수준은 73%여서 미국은 간신히 평균을 상회했으나 한국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57%에 머물러 10년 전 행복 수준인 62%에서 더 낮아졌습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인생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은 자녀와 배우자의 관계였습니다. 가장 만족감이 적은 부분은
국제 경제 상황과 더불어 사회 정치적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해 미국 중소형 은행에 잇따른 파산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감행한 금융규제 완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발생 2년 뒤인 2010년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법을 개정해 건전성 규제 대상이 되는 은행의 자산 기준을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따라서 중견은행들은 매년 받아야 했던 재무 건전성 평가를 경련으로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산 2,090억 달러의 SVB나 자산 1,104억 달러의 시그너처 은행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야당은 불끄기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을 부추겼고 그 결과로 인해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은행들의 자금난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20년대 말 대공황기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가장 바보 같은 증세로 조 바이든은 우리 시대의 후보가 될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집권민주당은 금융규제 완화가 이번 파산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며 비판에 나섰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풀면서 이런 사태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트럼프 시대의 위험한 규제 완화를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SVB의 실패는 트럼프가 서명한 은행 규제 완화 법안의 결과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중을 가스라이팅하려는 슬픈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금융서비스 회사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전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은 뉴욕, 가장 낮은 주는 메인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은 전국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평균 2,014달러며 운전자들이 수입의 평균 2.93%를 자동차 보험에 지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에 2.57%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는 연평균 1,711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300달러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주민들의 소득, 자동차 종류, 운전 기록, 정책 등 주요 요소에 근거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자동차 보험이 저렴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레이트닷컴에 따르면 전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비싼 뉴욕은 연간 수입의 5% 이상을 써야 하며 가장 저렴한 메인주 운전자들은 연간 수입의 1% 조금 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시카고 지역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2022년 기준 연 1,85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